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바로 생리와 배란일 때문이죠. 자, 이때가 되면 갑자기 식욕이 폭발을 하거나 다이어트 식단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살이 전혀 안 빠지거나 혹은 오히려 살이 더 쪄버리는 희한한 경험을 매달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요, 여자라면 대부분 겪는 건데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배란과 생리 주기를 쉽게 이겨내는 치트키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의 순서는요. 자, 1번 생리와 배란 주기 때 내 몸이 왜 이러는지. 자, 2번 폭발하는 식욕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자, 3번 생리 주기를 고려해서 어떻게 다이어트 플랜을 짜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매달 생리 때문에 내 다이어트가 도루묵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내용이 길다 보니까 화면을 꾹 누르셔서 2배속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달력을 하나 펼칠게요. 한 달간의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감이 확실히 잘 오실 겁니다. 자, 우리 여성들은요, 매달 배란기, 생리 전 일주일, 생리기, 생리 후 일주일,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여성 특유의 호르몬이 나오고 이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생리일이 15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생리 2주 전쯤이 배란일이니까 1월 1일쯤이 배란일인 거죠. 그리고 생리 예정일에 전주가 소위 말하는 식욕이 폭발하는 생리 전 일주일인 겁니다. 자, 물론 생리 주기가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맞게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배란기는 난자가 배란되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 배란에 맞춰서 임신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되고, 이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식욕과 체중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때 오히려 식욕이 더 돋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때보다는 배란기 후반으로 갈수록 식욕이 더 강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의학에서는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은 생리를 할 때가 되면 많은 혈액이 필요를 하게 되고, 그럼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면서 피가 모자란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해서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 더 많이 먹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서양의학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는 시기이고, 이를 위한 에너지가 소모가 많아서 식욕 호르몬이 작동이 된다. 원인이 뭐가 됐든 이때 식욕은요, 정말 강하죠.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없어요. 옆 사람 음식을 훔쳐서 먹고 싶을 정도의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죠. 게다가 더 황당한 거는,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남편분들이 아내분들께 왜 자꾸 다이어트를 해봤자 안 된다니까 라고 하시는데, 가임기 여성은요, 임신을 했을 때 공급할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영양분과 수분을 몸 안에 묶어두기 때문에 이 영양분과 수분이 묶이면서 자연적으로 체중이 높아져요. 그래서 배란이 시작이 되면 평소랑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체중이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체중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걸 정체기가 왔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라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이때 올라간 체중은요, 뭐다? 수분이랑 영양분이 묶여있는 상태인 거지 체지방이 아니에요. 생리가 지나면 이건 다 빠져요. 생리혈과 함께 다 빠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포기를 하거나 마구 폭식을 해버린다?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착각을 해서 추가로 더 먹으면서 살이 쪄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편분이나 남자친구분들은 옆에서 되니 안 되니 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 몸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어마무시한 식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딱 3가지예요. 1번, 내가 먹던 밥과 물을 늘린다. 2번, 꾸덕하고 달달하고 자극적이면서 인슐린을 최소화하는 간식을 먹는다. 3번, 운동은 컨디션에 따라 하되 일찍 잔다. 자, 이 3가지를 이제부터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소보다 물과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일단 생리 중에는요, 많이 드셔야 돼요. 이 기간에는요,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음식을 좀 더 먹어도 체지방이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견해가 많아요. 제가 이 견해에 공감을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때도 먹어서 쪘다면 저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 성공을 하고 누군 실패하는 이유는 이때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냐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평소보다 좀 더 드시되 뭔가를 더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다이어터들은 불안한 거니까 첫 번째로 물을 평소보다 더 늘려서 2리터 넘게 드셔주시면 돼요. 왜 물을 먹냐면 물로 배를 채워라가 아니라 우리 몸은 갈증과 배고픔을 구분하지 못해요. 생리 일주일 전쯤에는 자궁 내막의 분비성과 혈관이 늘어나면서 몸이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원하게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마치 배고프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이때는 물을 자주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의 양도 평소보다 늘리시되 포만감을 오래 가게 하면서 조금 자극적인 걸로 드셔주세요. 자, 닝닝한 걸 먹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욕구 불만이 뇌에 쌓이면서 뭔가 다른 걸 계속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욕구를 조금 강하게 충족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기간에 필요한 영양소가 육류와 식이섬유예요. 철분이 빠지는 시기다 보니까 좋은 지방과 육류 등의 단백질로 충분히 철분을 보충을 하면서 수분이 많은 야채 등의 식이섬유를 평소보다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정제탄소에 대한 욕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리기간이 되어가면서 식욕이 막 오를 때 꼭 쫀득한 제비추리에 고춧가루 팍팍 넣은 파절임이나 항정살에 잘 익은 김치를 구워서 식사 때도 먹고 간식으로도 또 먹었어요. 그리고 수분 가득한 오이를 계속 먹으면서 저당 쌈장에 막 찍어 먹고, 그리고 저당 고추장 있죠. 저당 고추장. 우삼겹과 야채를 가득 넣은 비빔밥에 이 저당 고추장을 넣어서 양푼이 가득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식사의 양을 늘리면서 좋은 육류나 야채, 쌈장, 고추장을 이용한 식단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복탱이 분들은 피켄TV의 상황별 코너에 가시면은 매운 게 당겨요 코너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꾸덕하고 달달하면서 인슐린을 최대한 덜 건드리는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자, 생리주기가 되면 각자 뭐가 당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엄청 단 거나 매운 게 당기거든요. 그냥 단 거 살찝니다. 살쪄요. 꾸덕한 걸 같이 드셔야 포만감이 생기면서 단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즈나 그릭 요거트, 견과류 버터, 얘들을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먹으면서 단 걸 같이 드시는 거예요. 자, 상세한 예를 제가 알려드리면 달달한 과일과 함께 견과류 버터를 가득 찍어 드시거나 그릭 요거트에 사과나 블루베리, 키위같이 달달한 과일을 넣어서 드셔주시면 돼요. 여기에 수분이 많이 함유된 치아씨드랑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레몬칩을 같이 넣어 드시면 새콤달콤하면서 포만감도 있고 욕구 충족에 아주 잘 됩니다. 과일과 치즈를 또 함께 드셔주시면 좋은데요. 물론 과일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으면 독소를 유발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2, 3일 식욕이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아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과자랑 빵을 마구마구 먹을 바에는 이게 나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간식은 찐감자와 찐고구마예요. 자, 한의학에서는요, 피를 잘 만들어주는 음식이 수고, 즉 물과 곡물인데 피가 모자란 상황이 되면 몸은 스스로 이 피를 잘 만드는 음식인 곡물을 당기게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탄수화물 중에서도 체지방으로 최대한 덜 쌓이는 착한 탄수의 대표 주자죠. 바로 찐고구마와 찐감자를 드시되 꾸덕하게 버터를 같이 드시면요, 탄수 흡수를 낮추면서도 과식 방지에 아주 좋아요. 거기다 발효 음식인 백김치나 동치미를 같이 드시면 미각도 자극되고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겠죠. 자, 한번 잡숴보세요 여러분. 초코파이 생각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은 우유예요. 지방과 젖당으로 이루어진 이 우유를 식후에 한번 드셔보세요. 과자와 빵 등 디저트를 식후에 마구 먹는 거를 아주 많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꼭 이 기간에 당기는 음식 중 하나가 초콜릿이죠. 카카오 80% 이상의 초콜릿을 한번 드셔보세요. 꾸덕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폴리페놀이 식욕도 잡아주고 체지방도 잘 태워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삭한 과자가 당긴다면 우리 복탱이 분들은 키벨 과자 아시죠? 아몬드 지방으로 만들어져서 이건 뭐 먹어도 인슐린 건드릴 게 거의 없고요. 마늘과 양파가 첨가되어 있어서 짠맛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냉동 보관하고 꺼내시면 바삭해지고 포만감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추천 과자로 두부포를 활용한 과자인데요. 버터 녹여서 버무린 후에 이 김치 시즈닝 있잖아요. 유명한 거. 그거 솔솔 뿌려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리시면요, 프링글스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 사이사이에 뭘 먹냐면 또 먹을 게 있어요. 많이 먹죠. 저는 사실 이때 하루 종일 먹고 있어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잘 아시죠? 근데 막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물과 같은 0칼로리의 뭔가가 필요해요. 포만감도 주면서. 그게 바로 제가 단식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탄산수 식초 치아씨드의 조합 음료예요. 이거 계속 중간중간에 드시면 돼요. 단식 때 해도 좋을 만큼 공복도 안 건드리고 식초가 계속 식욕을 낮춰주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도 시켜주면서 치아씨드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변비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난 참을래 라고 하면서 참다가 폭발해서 초코바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막 빵 이런 거 마구마구 먹을 바에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생리 때 무조건 초콜릿 스낵
스니커즈 이런 빵 같은 것만 당겼는데 이런 걸 계속 먹어서 이게 맛있는 거야 라고 이 기간에 뇌에 인지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진짜 생리 때만 되면 이것만 당겨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들을 배가 고픈 시기에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식들 전부 다 피킨팁에 있으니까요. 복탱이 분들은 생리 오기 전에 피킨팁 보시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이 기간에는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산책과 명상, 스트레칭 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찍 잠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기간에 먹는 음식을 늘리면 불안해서 그 불안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살이 더 빠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케바케예요. 어떤 분은 생리할 때 무기력증이 심하고 짜증도 스스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의사분들 중에는요. 내가 PMS인지 PMDD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PMS 증후군이 장애 수준으로 심각한 PMDD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기력이 뇌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건강한 걸 더 챙겨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못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주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미리 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너무 심하다면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약을 드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은 평소 이 주기가 오기 전에 식습관을 미리 고쳐 두셔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무기력을 훨씬 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짜증과 무기력은 대부분 분들이 생리 끝나고 일주일 후 정도가 되면 신기하리 많지 사라져버리죠. 이때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또 스스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또 막 해나가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지키시면 이 기간을 무난하게 지나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황금기가 오죠. 바로 생리 후 3일에서 일주일 뒤인데요.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와 함께 코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생리혈로 인해서 손실되는 혈액이 없기 때문에 수분 부족 증상도 사라지고 따라서 식욕도 안정화되는 주기예요. 물론 생리 전 일주일 구간에 너무 막 드셨다. 탄수는 탄수를 부르죠. 이때 만약 마구 드셨다면 이때 먹은 음식으로 생리 끝나고도 식욕이 안정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진짜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참고 식욕 터져서 마구 드시지 마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드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또 이 황금 시기에는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서 신진대사가 빨라져서 운동 욕구가 오르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단식 시간을 늘리시거나 운동의 강도를 높이시면 체중의 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배란일부터 생리까지는 곡선이 이렇게 주춤하겠죠. 당연히 붓기도 하고 영양분도 묶여있고 좀 많이 드시니까. 그러다가 생리 끝나면 또 내려가고 또 주춤하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짝짝짝짝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이때 체중을 재라고 복탱이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리 끝나고 황금기에 쫙 잘해서 배란이 오기 전쯤에 한 달에 한 번만 재시면은 아주 스트레스가 없이 다이어트를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 자, 1번 생리 전 일주일간은 수분과 영양분이 더 필요하니까 좀 더 많이 먹고 식단의 양과 간식을 늘려준다. 자, 간식은 꾸덕, 달달, 자극, 인슐린 덜 건드리는 간식으로 먹는다. 그리고 운동은 선택이고 수면은 필수. 자, 그리고 생리 후에 또 달려서 계단식으로 내려간다. 자, 우리 여성분들에게 좋은 참고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